자, 계영중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교과서 168쪽, 169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다 준비하셨죠?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신에너지는 화석 연료를 변환하거나, 즉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연료를 변환하거나 또는 전기, 열 등으로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복잡한 기술적 응용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쉽게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그랬죠. 자, 종류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 액화, 가스화 등이 있습니다. 자, 또한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그대로 활용한 에너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는 방법과 각각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 교과서 168쪽. 자, 해양에너지입니다. 이 해양에너지는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력발전, 파력발전, 조류발전 등이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것은 다음에 나오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력발전이 있습니다. 조력발전. 자, 조력발전은 해수의 밀물과 썰물에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달이 지구에 가하는 인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물이 들어오고요. 밀물, 또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밀물과 썰물의 높이의 차를 조수 간만의 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높이의 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적게 벌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높이의 차가 크게 벌어지는 지역에는 이 조력 발전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가 되는데요. 프랑스의 랑스 강원 같은 경우는 약 13.5m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조력 발전을 건설해서 하루에 약 24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천의 경우가 이 조수 간만의 차가 약 8.1m 정도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곳에다가 우리가 그 조력 발전을 건설해주면 훌륭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자, 파력 발전인데요. 이 파력 발전은 파도의 상하, 위, 아래 상하 운동을 이용해서 해수면에 올라갈 때 공기를 밀어 올려서 터빈, 이 날개를 돌려서, 자, 여기 있는 터빈 발전기 있죠? 이 터빈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한 발전을 파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 파력 발전의 원리와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파력 발전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자, 다음은 조류 발전인데요. 이 조류 발전은 바닷물에 빠른 조류를 이용하여 수차를 회전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류라는 건 바닷물의 흐름을 조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조류 발전은 바닷물의 흐름이 빠른 곳에다가 이 수차를 회전시켜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진도대교 아래쪽에 상용 조류발전소를 건설했는데, 바닷물 안에다가 이와 같이 그 터빈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울돌목은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대적해서 31척을 침몰시키는 등 대성을 거둔 명량해협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너비가 293m에 최고 유속 11노트로 조류를 이용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최적지로 꼽혀왔어요. 이 조류 발전은 빠른 물살의 힘으로 바람개비처럼 수차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요. 땜없이 자연 여건을 온전히 이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 상용화 시설로서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와 영국 등 유럽 몇 나라만 시험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그 조류 발전의 장점을 보게 되면요. 첫째, 저수지 확보댐이 필요 없게 되고요. 두 번째, 선박 운행이 자유롭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훌륭한 해양에너지 발전 방식이 이 조류 발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해양에너지 입지 조건인데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조력 발전은 우리가 입지 조건에 보게 되면은 첫째, 평균 조차가 3m 이상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폐쇄된 만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닷물을 막아서 방조제 형태를 띠고 있죠. 뭐 시화 방조제 또는 새만금 방조제 이와 같은 이제 방조제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수요처와 근거리에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 수요처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을 의미하죠. 도시나 또는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이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화력 발전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자, 첫째는 자원량이 풍부한 연안에 설치하고요. 두 번째는 육지에서 30km 미만, 너무 먼 곳에 설치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런 뜻이죠. 육지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라. 세 번째는 수심이 300m 미만인 곳이 좋은 화력 발전소의 후보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조류 발전인데요. 조류의 흐름이 1초에 2m 이상 나는 굉장히 조류 흐름이 빠른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특징은 조류 흐름의 특징이 분명한 곳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에 해양 온도차 발전. 자, 연중 표심층수 온도차가 섭씨 17도 이상인 기간이 많은 곳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바다의 그 표층, 육지와 닿는 그 부분을 말하고요. 심층수는 바다 깊은 곳을 의미하겠죠. 일반적으로 바다 표면과 바다의 깊은 곳과는 온도차가 발생되는데 이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해양 온도차 발전이 되겠습니다. 각각 발전소에 대한 입지 조건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169쪽을 보게 되면요.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하면요. BIO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물을 이용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이오는 생물이다. 바이오는 생물이다. 이렇게 꼭 이해하세요. 자, 식물, 수생식물, 미생물 또는 동물 등을 발효시키거나 분해할 때 생기는 가스, 액체, 태울 수 있는 땔감 내 고체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요. 바이오 에탄올이 있죠. 자, 바이오 에탄올. 여기 에탄올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코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식물을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추출해 가지고요. 이 바이오 에탄올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즉 자동차에 사용하는 그런 휘발유와 이 바이오 에탄올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를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공해를 유발하는 이 휘발유와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이 바이오에탄올을 섞으면서 우리가 에너지도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해를 덜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 자원이 이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바이오 디젤 있죠. 바이오 디젤은 동식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우리가 이제 식용유 사용하고서 버리는 그러한 이제 오일들을 이 알코올과 이제 반응을 시켜서 바이오 디젤을 만듭니다. 자, 보통 우리가 승용차에는 이 휘발유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대형차, 특히 이제 버스에 이용할 때는 우리가 경유라는 그런 기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 우리가 경유와 이 바이오 디젤을 섞어서 경유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식물체에서 얻은 이 바이오 디젤을 첨가해 줌으로써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바와 같이 공해를 더 유발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또 에너지 소비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좋은 그 에너지 자원이 이 바이오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바이오는 생물체로부터 얻는 에너지다. 이렇게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재생 에너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이 폐기물 에너지는 이제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그러니까 연소를 할 수 있는, 연소가 가능한 그런 폐기물을 가공하고 처리하여 얻은 연료나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주로 이제 고체 연료, 또 연유 생산, 또 폐유 생산, 정제, 또 가연성 가스 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종이나 나무들 이용해서 고체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버리는 폐윤활유를 정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나 타이어 등을 이용해서 열분의 연료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는 폐기물을 소각, 태울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아래 이제 그래프 잠깐 보겠습니다. 자, X축은요, 연도를 의미하고요. 자, 이쪽 Y축의 왼쪽의 Y축은 총 발전량을 의미하죠. 자, 단위는 기가와트시가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그 Y축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 단위는 기가와트시가 됩니다. 이 기가라는 건 10의 9제곱을 의미하고요. 와트, W는 우리가 전력을 의미하고요. 여기 H, 우리가 보통 이제 읽을 때는 C라고 읽죠. 기가와트 시. 이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 와트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사용하느냐를 나타낸 것이 이 발전량이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점차 그 연도에 따라서 점차 그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량이 어때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두 가지 이상 서술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이제 태양 에너지의 장점은 첫째, 청정 에너지다. 아주 깨끗한 에너지다는 의미하죠. 다음에 무한하다. 거의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깨끗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시설의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쉽다는 뜻이죠. 시설의 유지 보수가 쉽다. 여기 이제 태양 전지판을 우리가 설치해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비교적 시설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동화가 가능하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의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도가 낮다예요. 밀도. 이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때는요. 항상 일정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겠죠. 자, 왜 그러냐면요. 태양은 항상 일정하게 우리에게 햇빛을 공급해 줄 수가 없죠. 해가 쨍쨍 밝은 날도 있고요. 또는 흐린 날도 있고, 또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또는 이제 낮과 밤에 따라서 이 태양빛을 이용할 수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그 밀도가 우리가 낮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일사량의 편차가 크다. 어느 지역은 태양량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고요. 또 어느 지역은 태양이 그렇게 많은 양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별의 편차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초기에 투자 비용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광 발전, 이와 같이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거나 또는 태양열 발전할 때는요, 이 초기에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간이 이와 같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요,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한 전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한국전력에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비싼 값으로 우리가 그런 원가 이상의 어떤 금액으로 우리가 더 비싸게 정부에서 이 전기를 사주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좋은 점이 있죠. 매장량이 그 지구에 넓게 분포되어 있고 가격이 다른 에너지도 싸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화석연료인데요. 이것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 그것이 공해를 유발하는 그러한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장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싶어도 더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권장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그 비싼 값으로 원가 이상의 값으로 대사주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와 같은 이제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보다 더 저렴하면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더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수온기술의 이해와 활용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각자 수온기술 시스템과 발달 과정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오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선생님하고 같이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